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금융시대 성공적인 혁신을 위한 전략 MSA와 데이터 가상화 오늘 웨비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안나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느덧 티맥스와 함께하는 네 번째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은 금융산업의 디지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필수 요소인 MSA 전환과 데이터 가상화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고 티맥스만의 차별화된 전략을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오늘 웨비나는 특별히 실제 고객 사례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직면하시는 어려움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 유익한 내용을 발표해 주실 신한은행 ICT 운영부 황희애 랩장님, 티맥스 클라우드 제품본부장 박정권 전무님, 그리고 티맥스 티베로 전문위원 김선영 상무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한은행 ICT 운영부 클라우드셀 황희애입니다. 저는 신한은행의 클라우드 관련된 인프라, 플랫폼,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에 대한 연구와 기술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티맥스 클라우드의 제품 본부를 맡고 있는 박정문 전무입니다. 저희는 클라우드 플랫폼인 하이퍼 클라우드를 중점적으로 딜리버리를 하고 있고요. 본 제품을 중심으로 해서 컨설팅과 딜리버리를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티맥스 티베로 BI실의 김선영입니다. 저는 데이터 가상화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 하이퍼 데이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세 분 소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발표는요, 총 3개의 세션으로 약 1시간 동안 이어질 예정입니다. 웨비나가 진행이 되는 동안에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사항은 채팅창을 올려주시면요, 티맥스 담당자분들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웨비나가 완료가 된 후에는요, 설문조사가 함께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참여해주신 분들께 푸짐한 경품을 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황희애 랩장님의 신한은행 클라우드 네이티브 인프라 및 플랫폼, 표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략 발표가 있겠습니다. 한국의 대표 금융주자인 신한은행 측에서 서비스 혁신을 위해서 과연 어떤 고민과 IT 전략을 수립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한은행 클라우드 네이티브 인프라 및 플랫폼의 표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략 발표 세션을 맡게 된 신한은행 ICT 운영부 클라우드셀 황희애입니다. 먼저 신한은행 내 클라우드셀의 역할을 간략히 소개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형 오픈 기반 기술, 예를 들어 인프라 관점에서는 클라우드 또는 컨테이너 아키텍처 설계와 어플리케이션 관점에서는 클라우드 친화적인 제반 환경을 위한 CI/CD 배포 체계, 라이브러리 저장소 구축,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설계 등을 금융권에 맞도록 연구하고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중 저는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를 포함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랩을 전담하고 있으며 신한은행에서 컨테이너 기술을 활용한 빅코어 서비스를 대상으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구현 프로젝트를 진행한 경험과 이를 토대로 페인 포인트 및 연구과제 선정에 대해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금융회사들은 급변하는 비즈니스와 시스템 변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금융과 기술의 결합으로 인한 빠른 비즈니스 변화는 기존에 존재하던 것들의 경계를 희미하게 만들고 플랫폼 기업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또한 MZ세대 등 고객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금융 상품을 빠르게 출시하고자 새로운 플랫폼 활용이 요구되고 있지만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의 안정적인 체계 수준까지 기술을 갖추기 위해 새로운 플랫폼에 대한 운영 어려움이 현실적인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신기술 기반 금융 표준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IT 패러다임의 이동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존 금융 시스템 환경은 고객 관점에서 안정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강력한 보안 수준 요구, 데이터 정합성 요구, 대용량 트랜잭션 수용을 위한 고가용성 및 성능 구현, 다양한 금융 상품 제공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복잡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회사는 금융 비즈니스와 시스템 변화에 단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금융 시스템에 준하는 요구사항 반영까지 필요로 하며 이는 단순하게 새로운 플랫폼을 활용하는 수준이 아닌 IT 인프라 및 플랫폼 혁신을 통해 신금융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새로운 플랫폼 구현을 위한 전략 및 방법론 수립이 필요했습니다. 금융권의 보수적인 시스템 특성상 보시는 바와 같이 해당 아키텍처를 적용하기엔 인프라부터 개발까지 전체적인 아키텍처의 변화와 개발 문화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방향성은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습니다. 그게 시스템 및 데브옵스의 표준화,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술 검증, 클라우드 기반 방법론 수립이며 앞서 말씀드린 새로운 플랫폼 활용에 있어 페인 포인트를 해소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금융권에 특화된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생태계 구현을 추진할 경우 크게 3가지 기대 효과를 실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첫째, 클라우드 활용 확대. 둘째, 서비스 개발자 편의 및 새로운 개발 문화 확보. 셋째, 서비스 안정성 확보 및 금융권 거버넌스 준수입니다. 앞서 언급드린 배경과 방향성을 가지고 클라우드 기반 새로운 플랫폼을 금융권에 맞게 최적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서 신한은행과 팀엑스사는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관리 서비스를 대상으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구축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구축 전략 목표로 많은 것을 담기보다는 현실성 있고 지금 당장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크게 3가지 테마로 목표 수립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컨테이너 플랫폼 상에서 서비스 배포가 용이한 표준 데브옵스 체계 수립이며 두 번째는 비중요 서비스를 우선 대상으로 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형태의 MSA 표준 환경 구축, 세 번째는 형상관리 연계 등 변화된 데브옵스 보안 요건을 적용하고 자동화 템플릿화를 통해 애자일 기반 개발 문화 확산을 위한 개발자 포털 환경 구축입니다. 이를 위해 신한은행과 팀엑스사는 상호 협업을 통해 추진함으로써 일부는 완성, 일부는 연구과제 발굴 등 성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럼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관리 서비스를 대상으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구축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관리 서비스는 신한은행이 각 제품별 구매한 라이센스의 수기 관리를 자동화하기 위한 서비스로 이를 단순 모듈리식이 아닌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MSA를 적용해 신한은행의 경험을 축적하고 앞선 방향성과 목표에 대한 기술 연구를 추진하였습니다. 신한은행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에서 인프라는 쿠버네티스 컨테이너 기술 베이스의 팀엑스 하이퍼 클라우드를 구축하였고 어플리케이션은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서비스 개발을 MSA 기반으로 구현하였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협업체계로 추진하였으며 신한은행이 주도하에 환경 구축 및 마이크로 서비스 개발을 추진하고 전담, 팀엑스사는 솔루션 제공, 기술 지원 및 구축 지원, 아키텍처 설계 지원, 그리고 오픈 기술 교육 등을 전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신한은행은 서비스 개발 및 플랫폼 운영 관리 기술 내재화를 달성하였고, 팀엑스사는 자사 컨테이너 플랫폼인 하이퍼 클라우드의 기술 검증을 이뤄내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관점에서 플랫폼 구현 및 서비스 개발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왼쪽에 있는 영역으로 본 서비스와 연계 대상 엔드포인트는 등록 화면인 ITSM, 조회 화면인 보고서 화면, 직원 인증을 위한 SSO 부분이 있으며 이런 엔드포인트는 직접 마이크로 서비스와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 통제하고 SSO 토큰을 통해 인증하여 보안을 강화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서비스를 감싸고 있는 영역으로 마이크로 서비스가 동작하기 위한 에코시스템을 구성하였습니다. API 게이트웨이로 앰버서더, 서비스 메시는 이스티오, 비동기 처리를 위한 메시징은 레비뎀큐를 사용하였고 인증 인간은 오어스2, 빌드 배포 환경은 젠킨스, 긴랩, 하버, 넥서스 등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저희가 자체 개발한 개발자 포털 화면을 활용해서 형상관리 체계를 준수함으로써 빌드 배포 체계 또한 금융 거버넌스의 적용 가능성을 찾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오른쪽에 있는 영역으로 인프라 및 서비스 모니터링을 위해 프로메테우스, 키바나, 키알리 등 다양한 오픈 기술을 활용하여 구현되어 있으며 이를 통합 화면으로 보기 위한 방안을 별도로 모색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실제 서비스가 동작되는 가운데 영역으로 다양한 API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고 분산 DB 구현을 통해 서비스 간 결합 또는 느슨한 형태로 설계하였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클라우드형 컨테이너 기술을 활용한 개발부터 배포 운영 체계를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관점에서 구현하여 전체적인 경험을 쌓은 소중한 프로젝트였고 금융권에 맞는 플랫폼 구현을 위한 연구 과제를 발굴해 나가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런 경험과 기술 연구를 통해 금융 거버넌스 적용 한계점을 식별하고 연구 과제를 선정하게 되었는데요. 금융권은 개발자와 운영자, QA 등 역할 분리가 되어야 해서 오픈 기반 데브옵스 환경을 유연하게 활용하지 못하였습니다. 신한은행은 분리된 데브옵스, 즉 개발자는 개발 환경에 대해 서비스 배포를 수행하지만 운영 환경에 대한 배포는 승인 체계에 의해 개발자 개입 없이 배포한다는 체계를 이미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본 프로젝트를 통해 완성도는 다소 떨어지나 개발자 포털 화면 제공을 통하여 개발자가 직접 깃랩, 젠킨스 등을 사용하여 이미 배포하지 않도록 통제를 강화하면서도 사용자 친화적인 화면 제공으로 명확한 배포가 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망분리로 인해 개발과 운영 환경은 배포하는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형상관리 체계를 그대로 활용하면서 형상관리 승인 후에는 운영 환경의 자동 배포가 되도록 망분리 환경상에서 배포 차별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승인 체계에 맞는 배포 자동화 방안을 수립하였으나 현재는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관리 서비스의 운영 환경은 구현되지 않아 표준 방안만 수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컨테이너 기술에 대한 보안 요소는 호스트 OS상에서 금융권 보안 요소를 적용하여 해소하였으나 궁극적으로 컨테이너 자체 보안 요소도 기술 연구가 필요해 보여 과제로 선정하였으며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해소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관리 서비스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적용 사례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신한은행은 급변하는 금융 비즈니스 변화와 시스템 변화에 대해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여 금융 서비스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그 기반 기술이 되는 클라우드 환경 또한 이미 오래전부터 로드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순 물리 서버를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하는 것은 이미 표준화 및 기술 내재화가 완성되었고 근본 프로젝트를 통해 어플리케이션 관점에서 클라우드 친화적인 구현 방향성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또는 멀티 클라우드 구현 가능성을 시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토대로 인공지능이나 메타버스를 활용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사업을 기술적 딜레이 없이 빠른 인프라 대응으로 서포팅 중에 있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지향하는 컨테이너 플랫폼과 오픈 기반 에코시스템에 대해 경험이 높은 팀엑스사와 근본에 협업함으로써 새로운 환경에 대한 진입 장벽이 다소 높았으나 빠른 시간 내에 클라우드 인프라 및 플랫폼의 기술 내재화에 성공하였습니다. 신한은행이 구축 개발을 주도하고 팀엑스사는 기술 지원 방식으로 협업을 했으나 이와 무관하게 양측 모두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많은 고민과 연구를 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이를 통해 클라우드 인프라 상에서 컨테이너 플랫폼, MSA 플랫폼 환경 구현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환 서비스 확산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디지털 전환을 위한 좋은 파트너사로 팀엑스사와 프로젝트를 함께하게 되어 감사의 인사 끝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성공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 팀엑스와 신한은행이 함께 수립한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 전략과 사례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여전히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모든 시청자분들께 유익한 정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요, MSA를 위한 플랫폼 최적화 전략을 소개해드리는 웨비나가 이어지겠습니다. 박정건 전무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팀엑스 클라우드의 박정원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MSA를 위한 플랫폼 최적화 전략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고 이를 위해서 MSA로서의 TMX 전략을 소개를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란 궁극적으로 보면 비즈니스의 경쟁력을 확보를 하기 위한 방법이죠. IT 기술을 포함을 해서 여러 가지 디바이스들, 여러 가지 기술들을 모두 연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이 레가시 환경들을 보면 어플리케이션들이 굉장히 파편화되어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간의 어떤 연결이나 연동이 필요할 때는 EAI와 같은 비싼 연계 방식을 통해서 일부분을 연결을 하는 방식들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새로운 신기술을 연결을 하는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오픈 API 방식으로 연결을 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또 이마저도 파편화된 앱 위에 구성을 하기 때문에 어떤 AI 간의 연동이나 이런 부분들도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목표는 이러한 부분들을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를 기반으로 해서 모든 앱들이 연결이 되고 모든 AI나 빅데이터, 메타버스 같은 기술들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서 운영되는 환경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여정을 보게 되면 많은 기술적인 그런 고려사항들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제공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서비스들이 존재하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인프라 레벨, 또 플랫폼 레벨, 또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최적화를 해야 되는 사항들이 필요합니다. 인프라 측면에서는 보안 아키텍처를 어떻게 해야 되지? 또 가용성을 보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게 되고, 또 플랫폼 측면에서는 미들웨어 구조와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클라우드에 맞게 어떻게 설계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으로 가게 되면 실제로 클라우드에 최적화된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기 위해서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 측면의 성능, 또 정합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 또 기술들을 어떻게 통합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죠. 실제로 이런 클라우드를 도입을 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경험을 하면서 클라우드에 대한 경험도 많이 성숙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비용 절감 차원에서 클라우드를 도입을 했지만 실제로 비용 절감이 될까? 결론은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더 많이 비용적인 측면의 부담으로 다가오는 케이스들이 더 많이 있다라는 그런 사례들이 있고요. 또 많은 서비스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케이스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많은 다양성들이 이 아키텍처의 복잡성을 증폭을 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고요. 또 이러한 것들이 다 시행착오로 남기 때문에 이런 시행착오를 또 수정하기 위한 또 비용과 시간이 기술 부채라는 부메랑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 나에게 맞는, 우리 회사에 맞는 클라우드 인프라가 좀 미리 잘 정의되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클라우드에 최적화된 아키텍처를 구축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저희의 DT에 대한 목표를 그렇게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잘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저희는 오토노머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서비스를 준비를 했고요. 고객들이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가기 위한 인프라, 플랫폼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미리 만들어져 있는 최적화된 클라우드로 맞춤형으로 전환을 할 수 있게 해드리는 서비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고객의 상황이나 또 성숙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전환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VM으로 전환을 하는 케이스도 있고, 미들웨어와 데이터베이스만 변경하는 그런 플랫폼의 변경 케이스, 또 실제로 클라우드에 최적화돼서
클라우드를 구축을 하는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들,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고객의 상황에 맞게 인프라에 대한 고민 없이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체계와 방법론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실제로 어떤 소스나 DB에 대한 사항들을 분석을 해서 실제 VM이나 컨테이너로 가야 될 것들, 또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가야 된다면은 오픈소스를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4가지 레벨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 4개의 레벨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 첫 번째는 VM에 대한 전환이고요. 두 번째는 컨테이너로 전환을 하는 케이스입니다. 1번과 2번 케이스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변화는 크게 주지 않고 인프라를 변경하는 케이스고요. 세 번째 레벨은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되기 위해서는 어플리케이션의 아키텍처가 클라우드스럽게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을 대표하는 아키텍처가 MSA죠. 그래서 이 MSA 아키텍처를 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MSA 오픈소스 기반의 MSA만으로도 어떤 연결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족한 부분들을 해결을 해주는 슈퍼 MSA, 이렇게 4개의 레벨을 정의를 했고요. 가상화만 적용을 해도 클라우드의 효과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첫 번째 레벨은 기존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그대로 리프트 앤 시프트를 해서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방식이고요. 이 방식은 문제가 실제로 VM 인프라가 표준화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큰 단위의 리소스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클라우드의 스케일 아웃이 됐을 때 오히려 더 많은 자원을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단점들이 있고요. 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일관된 운영을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쿠버네티스라고 하는 컨테이너 방식이 각광을 받고 있고, 두 번째 레벨이 그러면 좀 더 경량화되어 있는 이 쿠버네티스 환경으로 인프라를 변경을 하는 부분들이 이제 두 번째 레벨이고요. 크게 차이는 컨테이너 기반으로 구성을 한다라는 것이 차이고, 기존의 큰 덩어리 앱을 그래도 조금 더 경량화해서 잘게 쪼개서 구성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이 컨테이너 플랫폼의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3레벨과 4레벨은 실제로 클라우드에 맞게 어플리케이션을 짜야 되는 그런 그 레벨이고요. 그것을 지원해주는 아키텍처가 MSA 아키텍처죠. 그래서 세 번째 레벨은 실제 저희의 쿠버네티스 위에 오픈소스 MSA 아키텍처를 제공을 하기 위한 위해서는 여러 개의 오픈소스 엔진들이 필요합니다. 그 오픈소스 엔진들을 서로 엮어서 MSA 아키텍처를 구성을 하고 거기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방법을 제공을 해드리고, 이 상태에서도 연결에 대한 부분들이 해결이 되지만 최적화가 더 필요합니다. 뒤에서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최적화에 대한 문제, 성능에 대한 문제, 그런 부분들을 해결을 해주는 아키텍처로 저희는 이제 슈퍼 MSA를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기존의 오픈소스 기반의 미들웨어가 아니라 저희가 통합 미들웨어 기반으로 MSA 아키텍처를 제공을 하고 데이터 가상화까지 제공을 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쉽게 구성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플리케이션의 사이즈가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만큼 플랫폼이 해주는 역할이 점점 더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의 이런 그 특징들을 보면 첫 번째 특징은 플랫폼을 고려한 인프라를 제공한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클라이언트에서부터 들어온 데이터가 퍼블릭 존과 프라이빗 존의 보안을 구성한 형태로 제공이 되게 되는데요. 클라이언트 단도 저희 클라우드의 일부로 동작이 될 수 있게끔 PC팜을 구성을 했고, 퍼블릭 존에서는 시큐리티를 담당을 해주는 NFV 팜과 웹 서버와 같은 게이트웨이 역할을 해주는 게이트웨이 팜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빗 존에는 실제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동작을 하는 서버팜과 DB팜을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각각의 퍼블릭 존과 프라이빗 존은 분리된 스토리지를 위치를 해서 외부에 제공할 데이터와 앱을 위한 데이터가 분리돼서 동작을 할 수 있게끔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체적인 네트워크는 소프트 디파인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컨트롤되고 관리가 되는 그런 형태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저희의 그 트랜스포메이션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인프라로 전환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게이트웨이, 또 WAS, DB 이런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해서 서버와 스토리지 타입의 I/O를 최적화했다라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툴을 통해서 실제 어플리케이션 소스들을 받아서 게이트웨이에 보낼 것들, 서버에 보낼 것들, DB에 보낼 것들을 정리를 해서 자동화시켜주는 것까지를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이 티업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최적화된 플랫폼을 제안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 어플리케이션 소스를 입력을 받고 미들웨어는 뭐 기존에 상용을 쓰고 있었으면 그냥 저희 제우스로 전환을 하던가 아니면 오픈소스 미들웨어로 변경을 하든가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로 티베로로 변경하거나 아니면 오픈소스 DB로 변경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툴을 제공을 하고요. 실제 진단을 통해서 최적의 그 구성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제공을 하는데요. 첫 번째 방식은 하이퍼존이라고 해서 저희의 하이퍼프레임 또 하이퍼 SQL과 같은 오픈소스 패키지를 기반으로 해서 아키텍처를 제안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복잡하지 않은 업무들, 단순한 업무들은 이런 오픈소스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좀 복잡한 업무들, 또 미션 크리티컬한 업무들은 상용 미들웨어와 DB로 전환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슈퍼존을 구성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실 것은 오픈소스는 하이퍼존, 그 다음에 저희의 제품들은 슈퍼존으로 해서 오픈소스와 상용을 자유롭게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다음은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가기 위해서 이 MSA를 고려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 MSA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전체적인 환경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각광을 받는 이유는 이렇게 되기 위해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중요하게 되고, 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서는 쿠버네티스가 거의 디팩토 표준이죠. 쿠버네티스라는 환경의 덕분 때문에 뭐 프라이빗이든 그다음에 퍼블릭 클라우드든 표준화된 어플리케이션의 구조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장점들을 저희가 이해를 하게 됐고, 그래서 더욱더 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멀티 클라우드에 대한 도입이 가속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그림처럼 다양한 클라우드 환경 상태에서 실제 개발자, 또 품질 관리를 하시는 분들, 또 운영자들이 일관된 개발과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필요로 하게 되고요. 실제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한 세 가지 관점에서 저희가 컨설팅과 적용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하나의 클러스터가 아니라 멀티 클러스터 환경이 되는 것이죠.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여러 개인 환경에서 실제 개발된 리소스를 어떻게 CI/CD를 할 것인가에 대한 적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구성을 하고 실제 CD 과정에서는 각각의 클라우드에 만든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적용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실제 운영 런타임에 그 MSA 아키텍처를 어떻게 설계를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게 되죠.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MSA의 그 인프라 역할을 담당을 하게 되는 그 아우터 아키텍처에 대한 설계를 하게 되고,
아우터 아키텍처를 통해서 운영이 되는 어플리케이션의 이너 아키텍처를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두 가지 포인트에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또 운영 측면에서도 멀티 클러스터 환경에서 이 운영 자동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 클라우드에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설치를 자동화하거나 또 클라우드마다 인프라가 굉장히 다르죠. 이 다른 인프라들을 실제 구성을 할 때 이 구성과 설정에 대한 자동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측면의 부분들을 저희와 같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도와드릴 수가 있고 실제 이제 MS의 관점에서 좀 더 들어가게 되면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모든 것을 연결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기존에 이렇게 그 파편화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들 또 신기술들을 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풀리 커넥트 되는 그런 환경으로 그것도 표준화된 그 연결 아키텍처를 통해서 제공을 하는 것이 이 MSA로 가는 목표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우터 아키텍처와 이너 아키텍처를 정의를 해야 되는데요. 먼저 아우터 아키텍처 측면에서 보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던 이런 그 어플리케이션 환경을 실제 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들을 조합을 해서 이 아우터 아키텍처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일반적인 접근이 어떤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해야 될까? 뭐 이스티어 엔보이를 써야 될까? 스프링 클라우드를 써야 될까? 뭐 또 큐잉 방식은 카프카를 써야 되나? IMDG는 또 뭘 쓰지? 이런 표준화하는 과정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표준화를 하고 또 표준화가 된 그 소프트웨어들에 대한 성능적인 최적화를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연결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많은 시행착오와 시간을 쏟게 되고요.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미리 저희가 고민을 해서 이미 최적의 오픈소스가 선정된 상태에서 저희가 미리 최적화를 하고 자동화를 해서 플랫폼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폴트로는 저희가 서비스 메쉬로는 이스티어 엔보이 구조를 제공을 하고 있고 카프카와 레디스 뭐 이런 그 주요한 아우터 아키텍처 요소들을 미리 세팅을 해놓고 자동화를 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하게 되고요. 이런 구성 위에서 어플리케이션들은 각각의 워크로드에 따라서 잘 연결이 되도록 할 수 있게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픈소스만으로도 저희가 최적화된 그런 구성들을 통해서 이 MSA 아키텍처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실제 제공되는 기능 측면에서도 또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되는 그런 최적화 기능들 또 각각의 뭐 CI/CD부터 시작을 해서 AI에 관련된 부분들 여러 가지 그 조합들이 최적화돼서 선택만 하게 되면 바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실제 가장 오래 걸리는 부분이 CI/CD 같은 부분인데요. CI/CD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고객사에 적용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템플릿들을 기본 템플릿들을 많이 제공을 합니다. 그런 템플릿들을 통해서 서로 연결을 시켜서 적용을 하게 되면 빨리 구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적인 부분들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너 아키텍처 측면에서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보통 이런 부분들은 그 스프링 프레임워크나 이런 프레임워크 단에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아우터 아키텍처의 소프트웨어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서비스 메쉬를 포함을 해서 큐도 있고 IMDG도 있고 심지어는 병행 운행을 해야 되는 환경에서는 이 레가시 시스템하고도 연결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됐을 때는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 개발자들이 이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을 다 이해를 하고 그거에 맞는 코딩을 해줘야 된다라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걸 또 표준화해야 되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도 이 공통 API 셋을 애드온 킷 형태로 제공을 해서 실제 개발자들은 뒷단에 이런 그 연동을 해야 될 소프트웨어들이 뭐든 간에 콜만 하면 서비스 콜만 하면 연동을 할 수 있게끔
공통 API를 제공을 해서 개발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실제 아우터 아키텍처에 대한 그 종속성이 제거가 돼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구성이 어떻게 되든 간에 어플리케이션 단의 어떤 영향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적인 부분들을 저희가 제시를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순수하게 오픈소스로만으로도 이 MSA 아키텍처를 구성을 하고 또 EAI 없이 서로 서비스들을 연결하고 여러 소프트웨어들을 연결을 해서 최적화를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지만 여전히 조금 최적화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기존의 오픈소스 방식으로 사용하던 그 표준화된 API 방식이 사실은 HTTP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고, 이 HTTP 방식은 성능 측면에서 오버헤드가 많은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서비스들이 많아지고 또 트랜잭션이 많아지면 성능적인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좀 더 최적화를 하는 부분들을 고민을 했고요. 또 서비스 간의 데이터가 분리되어 있다 보니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 트랜잭션을 어플리케이션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보상 트랜잭션, 뭐 사가 패턴 이런 부분들로 적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 복잡한 방식을 통해서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어느 정도는 해결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복잡한 또 트랜잭션이 많은 업무에서는 적절한 방법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미들웨어 단에서 이 프로토콜에 대한 부분과 API를 통합을 해서 실제 서로 이기종 소프트웨어 간의 연동이나 또 서비스 간의 연동에 있어서도 서비스 콜 방식으로 하나의 API로 갈 수 있게끔 API를 통합을 했고, 이 API 호출도 미들웨어 레벨에서 연동이 될 수 있게끔 시간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더 쉽게 MSA를 구성을 할 수가 있고, 효율적인 또 분산 환경에서도 데이터 정합성을 맞출 수 있는 이 트랜잭션 부분에서도 이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공을 해주는 것이 저희의 슈퍼 MSA이고요. 이 슈퍼 MSA의 기반이 되는 것은 저희 통합 미들웨어인 슈퍼 프레임을 통해서 가능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TMX 클라우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위한 토탈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프라에서 플랫폼, 어플리케이션에 이르는 다양한 기술을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가도록 도움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이브리드 운영 자동화, 또 인프라와 상관없는 독립적인 개발, 빌드, 배포, 또 최적화된 플랫폼을 통한 효율적인 스케일 아웃을 제공을 하고, 또 MSA를 위한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까지 최상의 선택이 되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클라우드에 최적화된 아키텍처를 구축하기 위한 TMX의 전략에 대해서 잘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요, 데이터 가상화를 통한 분석 환경 패러다임 시프트를 주제로 발표해 주실 김선영 상무님을 모셨습니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TMX TV로에서 BIC를 담당하고 있는 김선영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데이터 가상화와 분석 환경의 변화에 대해 설명하고 대용량 데이터 중심의 가상화 적용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글로벌 기술 동향입니다. 가트너의 데이터 패블릭, 디시전 인텔리전스와 딜로이트의 데이터 쉐어링 메이드 이지에서는 데이터 융복합 분석과 활용을 언급하고 있으며, IDC에서는 직접 데이터에 대해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데이터 기반의 기술 동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IDC에서 얘기하고 있는 전통적인 데이터 아키텍처의 한계입니다. 실제 원본 데이터는 15%밖에 되지 않으며 나머지 85%의 데이터는 ETL, CDC, 스냅샷, MQ, API 등 복제나 이동을 위해 생성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계정계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목적에 따라 실시간
준실시간, 배치 등의 정보계로 이관이 필요하며 데이터들을 중복해서 저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데이터의 정합성을 맞추기 위한 검증도 필수입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데이터 분석을 위하여 소요되는 전체 시간 중에 순수 분석을 위한 시간보다는 약 80% 이상의 시간이 데이터를 이관하고 저장하고 검증하고 형식 변경을 위한 전처리에 소요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데이터 아키텍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한 곳에 통합하는 데이터 레이크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좋은 대안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다양한 DBMS와 NoSQL의 데이터를 통합하여 분석,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데이터가 어떤 형태로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메타데이터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관리가 되지 않으면 호수가 아닌 늪이 되어 더 혼란스러워지게 됩니다. 또한 분석에 적합한 데이터 검색의 용이성, 해당 데이터의 품질 수준, 접근 권한에 대한 고려, 성능에 대한 보장, 이에 대해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데이터 가상화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현행 아키텍처와 주요 이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뿐만 아니라 다수의 규모가 있는 기업은 유사한 데이터 아키텍처를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계정계의 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계를 별도로 구성하고 데이터를 이관하여 주제 영역별로 DW를 구축하고 목적별 데이터 마트를 구성하여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처리에 드는 시간과 비용, 데이터 정합성을 위한 검증, 이기종 DBMS와 NoSQL의 통합 분석을 위한 복잡한 절차와 원천 데이터에 대한 권한과 자원 이슈도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주요 이슈의 많은 부분을 데이터 가상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가상화는 물리적인 데이터 이동 없이 원천 데이터를 결합하고 활용하는 개념입니다. 데이터 가상화는 이기종 DBMS와 NoSQL을 데이터의 위치에 관계없이 논리적으로 통합하여 각 담당자들이 목적과 권한에 맞게 활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가상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통한 데이터 가상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종 DBMS와 NoSQL을 데이터 가상화 기술을 활용하여 가상 DW와 데이터 마트를 구성합니다. 물론 물리적인 데이터의 이동이나 저장은 없으며 논리적인 구성인 데이터 카탈로그 기반의 메타 정보만 관리를 하게 됩니다.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를 권한에 따라 실시간으로 접근하여 분석하거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산재되어 있는 이기종 DBMS와 SQL을 물리적인 이동이나 저장 없이 바로 현업 담당자, IT 담당자와 데이터 전문가까지 바로 분석이나 활용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데이터 가상화 기술이며 전통적인 데이터 아키텍처의 훌륭한 대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TMX 티베로에서는 데이터 가상화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으로 하이퍼 데이터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티베로, 오라클, 사이비에스, MS SQL, 그린플럼, MySQL 등 DBMS와 하이브와 같은 NoSQL, 반정형인 JSON XML, 비정형인 이미지 동영상, 센서 데이터 같은 실시간 데이터도 수집하여 통합 제공합니다. 가상화를 통해 통합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비숙련자를 위한 플러그 형태의 AutoML, 숙련자를 위한 MLLabs 같은 분석 기능과 대시보드와 다양한 차트의 시각화까지도 제공합니다. 구축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W은행의 운영 리스크 부분 뉴스 데이터 분석 내용입니다. 크롤링을 통해 뉴스 데이터를 수집하고 뉴스 분석 모델을 통해 정량화하여 운영 리스크에 반영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가상화 기술은 적용하지 않았지만 최근 I은행의 데이터 공유 포털 고도화 사업에 데이터 가상화 기술을 제안하고 우선 협상으로 선정되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행 측에서 제시한 이기종 DBMS인
오라클, 티베로, MySQL, 하이브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POC도 진행했었습니다. 이 밖에 H은행, K생명 등 금융권 외에 대형 제조 기업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일환으로서 가상화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2008년부터 진행하여 현재도 활용하고 있는 글로벌 반도체 회사의 공정 분석입니다. 국내 3개 공장과 중국 1개 공장, 미국 1개 공장의 공정 및 설비 데이터를 수집하여 5개의 이기종 DBMS인 오라클, MS-SQL, DB2, 그린플럼, 엑사데이터에 저장한 것을 가상화로 통합하여 분석할 수 있게 구현한 사례입니다. 중간에 수집된 데이터는 서버 150대에 약 400TB 정도이며 하루에 약 1TB의 추출을 하여 이 분석을 위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공정 분석은 분석가 300명, 일반 사용자 3,000명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가상화와 분석 환경의 변화에 대해 설명하고 대용량 데이터 중심의 가상화 적용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국내 최초로 가상화 기술을 상용한 티맥스티베로의 하이퍼 데이터에 대해 많은 관심과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데이터 가상화 및 분석 환경의 변화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그리고 대용량 데이터 중심의 가상화 적용 사례를 통해서 정말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티맥스 그리고 신한은행 전문가분을 모시고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봤는데요. 오늘 웨비나를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도 디지털 금융의 IT 혁신을 위한 한 걸음에 더 다가가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인지 이렇게 세 분께서 발표하시는 동안에 많은 질문들이 올라왔습니다. 혹시 질문 주신 사항에 답변을 못 받으셨다면요. 아래에 보이시는 메일로 질문을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티맥스 담당자분이 빠른 답변을 보내드린다고 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후에는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과 좋은 질문 남겨주신 분을 추첨을 해서 다양한 경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상으로 디지털 금융시대 성공적인 혁신을 위한 전략, MSA와 데이터 가상화, 오늘의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해주신 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희 올쇼TV는요, 또 다른 웨비나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